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7호 제2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의 15.7% 지속적 우울감 경험, 8.7%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 지장 대쉬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 이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발간. 정신건강 관련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이 최근 발간한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장애인의 15.7%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8.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물결표 쌓인 2020년까지의 한국의료 패널과 통계청의 2018년과 2020에서 2022년까지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통계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 스트레스, 정신건강 상담 처방,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우울과 불안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의 15.7%, 남성장애인 12.1%, 여성장애인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8.7%, 남성장애인 7.9%, 여성장애인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우울감 경험 비율은 8.5%, 남성 6.0%, 여성 10.6%, 불안감 경험은 5.2%, 남성 4.2%, 여성 6.1%였다. 자살 충동 경험, 이 역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8.8%, 남성장애인 8.5%, 여성장애인 9.4%, 비장애인의 5.5%, 남성 4.6%, 여성 6.3%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9.4%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 이유로는 장애인은 가정불화, 비장애인은 직장 문제를 들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 장애인의 5.8%, 남성장애인 4.9%, 여성장애인 7.0%, 비장애인 4.1%, 남성 3.5%, 여성 4.6%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직장에서는 비장애인의 스트레스 체감 비율이 장애인보다 높은 반면 가정에서는 장애인의 스트레스 체감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았다. 이는 자살 충동의 세 번째 주요 요인으로 장애인은 가정불화를, 비장애인은 직장 문제를 꼽았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정신건강 상담과 처방, 우울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 장애인이 정신건강 상담과 처방을 받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았다. 장애인의 15.2%, 남성장애인 11.4%, 여성장애인이 0.6%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13.5%, 남성장애인 10.7%, 여성장애인 17.4%는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4.6%가 전문가 상담 경험이 있고 약물 처방 경험은 4.2%였다. 또 남성 장애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 정신건강 문제 관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보 접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장애인의 61.3%, 남성 장애인 56%, 여성 장애인 68.6%는 정신건강 문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의 56%, 남성 장애인 49%, 여성 장애인 65.6%는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 30.3%, 23.9%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항목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관련 정보 접근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다른 분야 통계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중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통계 자료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마련에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가디 통계 뉴스레터, 이레터는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조사 및 통계 자료를 장애 관점에서 재가공 재분석하여 정책 이슈 및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 자료는 개발원 홈페이지 www.gadi.or.kr 또는 SNS에서 볼 수 있다. 또 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독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기빙 플러스, 장애인의 날 앞두고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화 3,000조 기부, 미랄라눔재단,
대표이사 정형석. 기빙플러스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을 맞아 장애 아동과 한부모 가정에 아동화 3,000족을 전달했다고 11일 목 밝혔다. 기부된 아동화는 기빙플러스에서 진행된 미라클 슈즈 플러스 사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기빙플러스 매장에서 신발 구매 후 가격 택을 반환하면 택 수량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화를 기부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2일부터 24일까지 기빙플러스 전 지점에서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총 3,000개의 신발 가격 택이 반환됐으며 이에 기빙플러스는 장애 통합 어린이집인 면일 어린이집에 아동화 2,000족을,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에 아동화 1,000족을 전달했다. 면일 어린이집에 전달된 아동화는 인근 어린이집에도 배분될 예정이다. 미랄나눔재단 김인종 본부장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새 신발을 신고 밟고 건강하게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라클 슈즈 플러스 사인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캠페인에 호응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보듬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화를 전달받은 면일 어린이집 오경숙 원장은 물가 상승 등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진 시기에 장애 아동과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빙플러스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히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랄나눔재단 기빙플러스는 국내 최초 기업사회공헌 CSO 전문 나눔 스토어다. 기업으로부터 재고 상품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4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 모집. 수원시가 2024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준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심사 기준은 유사사업 수행 경험,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 운영 적정성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co.kr 검색창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수행기관을 검색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4월 10일에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장애인 돌봄과 수원시청 별관 1층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위탁기관을 공모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 역량 있는 기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송관호, 이하진흥원, 은 4월 11일, 목,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쇼핑몰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용 브랜드관 개설 및 시기별, 명절 및 특수기, 맞춤 프로모션 진행 메인 페이지 배너 광고 지원으로 고객의 브랜드관 유입 지원 우체국 쇼핑몰 가입 고객 대상 홍보 진행 지원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위한 온라인 유통 마케팅 교육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체국이 보유한 쇼핑몰 채널 3군데에 입점하게 된다.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https://mall.epost.kr 우체국 BEB 우체국 쇼핑 선장품몰에 입점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3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우체국 쇼핑몰 입점 희망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4월 중에는 입점을 원하는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우체국 쇼핑몰 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맞춤 프로모션 및 오픈마켓 연계 판매 지원 등 공공을 넘어서 민간으로 판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공공을 넘어서 민간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송관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온라인 판로가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안양시 사회복지 민관 합동 워크샵 개최. 안양시는 4월 15에서 16일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안양시 사회복지 종사자 민관 합동 워크샵이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류승용 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안양시 내 아동장애인 노인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15일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공무원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은 워크숍에 참여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시정 운영계획과 복지정책 방향을 직접 소개하고 안양시 미래와 사회복지 발전에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3.30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회복지사의 선서와 우수 사회복지사 18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이튿날 16일에는 삼척 일대를 돌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이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관 사회복지사의 협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